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확률 분포라는 것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통계적 검정과 관련해서 가설을 어떻게 세우고 그 가설의 검정에 어울리는 통계량을 선정을 해서 그걸 계산하고 그것을 우리가 사전에 이런 그 확률 분포를 따를 것이다. 각 통계량마다 미리 가정하고 있는 그런 확률 분포에 갖다 넣어서 우리가 계산했던 그 통계량이 뭐 일정한 범위 안에 있으면 가설을 받아들이고 뭐 그 범위 밖에 있으면 이건 아니구나 해서 가설을 기각하고 하는 방식으로 통계적 가설 검정을 진행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통계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을 가장 어렵게 하는 것은 통계량이라는 것들의 종류가 많고 그 통계량들이 따르는 이제 확률 분포도 종류가 많아요. 사실 그 전체적인 과정이나 그 논리는 비슷한데 정규 분포라는 말 했다가 이항 분포라고 했다가 뭐 카이저거 분포라고 했다가 뭐 이런 용어들이 막 나오면 뭐 그것 때문에 괜히 좀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각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 자체는 되게 복잡하고 뭐 그것이 왜 그런 분포를 따르게 되는가 이런 거를 이제 수식으로 따져 들어가면 실제로 복잡한 내용 맞는데 통계를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어떤 확률 분포를 사용하던 확률 분포의 선택은 우리가 세운 가설의 성격 또는 우리가 사용하는 데이터의 성격에 맞는 이제 확률 분포를 골라서 사용한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확률 분포를 이용해서 무언가를 검증하는 절차는 사실 큰 차이가 없다. 어떤 확률 분포를 사용하든 뭐 비슷한 방법으로 한다. 이제 이렇게 좀 단순하게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 게 통계를 사용하기에는 훨씬 더 수월하고 접근이 편합니다. 그래서 이번 모듈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확률 분포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데이터 자체가 이산적인 그런 확률 분포도 있고 그게 이제 discrete distribution에서 다뤘던 것들이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가 이제 연속적일 때 쓰는 확률 분포가 있다 하면서 두 가지 이제 성격의 데이터에 걸맞는 아주 많이 사용되는 확률 분포들을 설명들을 좀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만 봤는데요. 이제 오늘부터는 그걸 이용해서 실제로 가설을 세우고 그 확률 분포를 이용해서 뭔가를 검증하고 하는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수식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가설을 주로 어떤 식으로 세우고 어떤 가설에는 어떤 확률 분포를 많이 사용하는지 사용자 입장에서 사용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을 설명하는 그것 위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categorical test라고 돼 있는 코드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할 텐데요. 카테고리라는 게 범주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통계적으로 무언가를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고 싶을 때 그 문제의 성격이 범주형인 경우가 사실 가장 단순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뭐 남성과 여성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 게 범주잖아요. 근데 두 가지 그룹 사이에 어떤 특성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뭐 그런 것들을 비교할 때 그럴 때가 이제 가장 단순한 통계적 가설 검정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그것부터 이제 살펴볼 겁니다. 그 전에 이제 지난번에 설명했던 어떤 모수적인 방법으로 여기서 모수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사전에 우리가 어떤 분포 확률 밀도 함수를 가지는지 알고 있는 어떤 통계량 이런 걸 이용해서 가설을 검증하는 것의 기본적인 이제 컨셉을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보면 그림을 그냥 하나 그려보면요. 이게 흔히 이제 정기분포를 이용해서 우리가 검증을 제일 많이 하는데, 지난 시간에 봤던 여러 가지 확률 분포와 관련된 이 확률 밀도 함수 곡선들 중에서 여러분 눈에도 아마 가장 익숙한 게 이 정기분포일 겁니다. 여러 가지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들이 이 분포를 또 많이 따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검증할 때 어떤 통계량이 정규분포를 따를 것이다. 이미 알고 있다면 그때 그 어떤 표본 조사를 해서 계산한 통계량 뭐 그게 평균이도 좋고 뭐 남자와 여자의 비율이도 좋고 뭐 뭔가 이제 하나의 숫자를 이제 계산을 해냅니다. 그런 다음에 그것이 어떤 값을 가질 것이다. 지금 이 그림은 중앙에 0이 있는데요. 우리가 계산한 그 값이 0일 것이다. 라고 이제 가정을 보통 합니다. 뭐 두 집단의 뭐 크기를 비교한다. 이랬을 때 차이가 0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정말 0이 맞는지 아닌지, 혹시 이제 0과 다르다고 봐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의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설을 세울 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테스트 하고자 하는 가설을 귀무가설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 귀무가설을 세울 때는 뭐 두 집단의 차이가 0이라든지 또는 뭐 어떤 그 집단의 뭐 키가 됐던 뭐가 됐던 평균값을 구했을 때 뭐 그 값이 0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설을 세웁니다. 그러면은 뭐 그 평균값이 됐던 차이가 됐던 그것의 확률 분포가 우리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것을 이제 이미 알고 있을 때 그 값이 대충 이 범위 안에 들어오면 아 정말 차이가 없나 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실제로 계산했더니 그 통계량의 값이 아주 극단적인, 여기서 이제 빨간 선을 그었는데요. 극단적인 이 빨간 선보다 밖에 있을 때, 훨씬 크거나 훨씬 작을 때, 그때는 그 값이 0이다 또는 뭐 그 차이가 0이다,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럴 때 우리가 귀무가설을 기각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0이 아니다 또는 그 값이 0이 아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범위 안에 있을 때는 0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이제 결론을 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미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것을 이제 가정을 했기 때문에 남아 있는 이제 우리가 정해야 될 사항은 뭐냐면, 이 빨간색의 범위를 도대체 이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잡을 거냐 하는 거를 정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게 보통 뭐 95%뭐 신뢰 수준에서 봤을 때 뭐 이런 표현 많이 씁니다. 뭐 흔히 이제 사회 현상들 따질 때 95% 제일 많이 씁니다. 95% 또는 99%를 쓰는데, 그 말은 이 확률 밀도 함수라는 것의 아래쪽에 면적을 다 합하면은 그게 확률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든 경우에 확률을 다 합하면 1이기 때문에 지금 이 곡선의 아랫부분을 면적을 구하면 그건 1이 됩니다. 그랬을 때 양쪽으로 2.5%, 이쪽으로 2.5%, 0.025, 0.025가 되는 것만 잘라내고 이 가운데를 이제 95%를 남기는 거죠. 그랬을 때 뭐 어떤 값이 0이다 또는 뭐 두 값의 차이가 0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계산을 해봤더니 그 차이가 지금 여기서는 대충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인데 이 안에 있으면 0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이 밖으로 이제 나가버리면 그때는 귀무가설이 기각됩니다. 이제 귀무가설이 아닌 다른 경우, 모든 경우를 우리가 대립가설이라고 하는데, 그 말은 어떤 값이 0이 아니다, 어떤 두 값의 차이가 0이 아니다, 인 거죠. 반대말입니다. 그 두 개는 이제 서로 겹치지 않아야 되고 그 두 가지 이외의 다른 경우는 없어야 됩니다. 그걸 이제 exclusive하고 또 exhaustive하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귀무가설과 대립가설, 귀무가설을 세우면 이제 자동으로 반대가 되는 경우인 대립가설은 이제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귀무가설이 기각됐다 그러면은 이제 대립가설이 맞구나, 이제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는 거죠. 그때 이 95%라고 우리가 정하는 그걸 보통 이제 신뢰 수준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 confidence level이라는 것을 이제 번역한 말인데요. 그러니까 신뢰 수준 이라는 것이 아까 얘기했듯이 그림상에서 보면 이 아래 면적을 얘기하는 거고, 보통은 95%, 우리가 좀 더 엄격하게 보려면은 99%를 보통 사용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까지의 이 거리 폭, 그것을 신뢰 구간이라고 하는데 뭐 비슷한 말입니다. 그건 이제 confidence interval을 번역한 말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요거를 95%로 잡았으면 95%가 아닌 이 벗어난 구간 있잖아요. 벗어난 구간의 확률은 이제 5%가 되잖아요. 예, 그것을 이제 보통 그 유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유의 수준 5%에서 이 말은 신뢰 수준 95%에서 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건 이제 significance level이라는 거를 번역한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어떤 통계량을 계산했더니 그게 뭐 여기 이 값을 가지거나 뭐 이 값을 가지거나 어느 값을 이제 하나 가질 거 아니에요? 그 걔가 가지는 확률, 예, 그것을 이제 유의 확률이라고 합니다. 그걸 이제 significance probability를 번역한 말이고요. 요거를 흔히 줄여서 이제 p-value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뭐 p 값, p-value 이 말은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P값 또는 P밸류가 우리가 신뢰 수준을 95%로 잡았다면 그 말은 유의 수준 이제 5%라는 얘기인데 그때 우리가 계산한 이제 P밸류 그러니까 유의 확률이 5%보다도 더 작으면 그 말은 이 밖에 벗어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규모가설이 기각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처럼 어떤 값이 이제 0일 것이다. 근데 나는 실제로는 그게 0보다 더 클지 작을지는 모르는 경우 또는 뭐 두 값이 같을 것이다 라고 가정했는데 둘 중에서 하나가 크다면 어느 게 큰지 모르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양쪽으로 우리가 95% 신뢰 수준이다 라고 얘기하면 양쪽으로 이제 0.25씩 잘라서 그 유의 수준을 5%로 만듭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뭐 어떤 값은 0일 것이다 라고 가정하지만 실제로 그 값이 0보다는 작을 수 없는 그러니까 어느 0보다 크거나 아니면은 0이거나 일 수밖에 없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또는 뭐 두 개의 집단을 비교하는데 이건 확실히 A라는 집단이 B라는 집단보다 작거나 아니면은 크다. B가 더 이제 클 경우는 없다. 이런 현상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똑같이 95%의 신뢰 수준을 사용하더라도 이 빨간 선을 긋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한쪽으로만 5%를 잡는 거죠. 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값이 이제 이쪽으로 벗어날 경우는 없기 때문에 0보다 큰 쪽으로 5% 수준으로 이제 벗어나는지 안 나는지를 보고 싶을 때 그때는 이제 이렇게 한쪽으로만 잡습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커지면 이제 그때 귀무가슬 기각되는 거죠. 반대로 이제 이렇게 클 일은 없고 작을 일밖에 없을 때는 이 선이 이제 이쪽으로 오겠죠. 이렇게 한쪽으로 5%의 유의 수준을 다 이제 몰아서 검증하는 거, 그런 경우를 단측 검증이라고 그러고, 어느 게 더 큰지 작은지 불명확한 그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양측 검증이라는 것을 합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2.5%씩 떼내는 것을 그 양측 검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잘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증하고자 하는 일의 사건의 종류에 따라서 이 확률 밀도 함수의 모양이 이제 다르죠. 지난 시간에 봤던 여러 가지 이제 그 확률 분포를 봤는데 뭐 어떤 거는 이렇게 생겼고 뭐 어떤 거는 저렇게 생겼고 그 확률 밀도 함수의 모양은 각양각색이지만 그걸 가지고 유의 수준을 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p-value를 구해서 그것이 유의 확률이 유의 수준보다 더 작은 값을 가지느냐 아니냐 그걸 가지고 규모가설을 기각할지 말지를 결정한다 하는 점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